한전공대 설립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전공대가 일단 8분응선은 넘었는데 네. 그 뒤로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네. 2월 28일이죠. 이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의위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이걸 2023년에 개교를 하려면 2022년에 개교를 하려면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늦다, 너무 좀 불안하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달 말에 지금 다시 이제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조심스럽게 통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왜 그런 겁니까? 그 행간의 의미가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일단 이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는 한전이 적자를 보고 적자다. 있다. 네. 적자가 심하다. 네. 그래서 근데 한전은 공기업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그 한전이 이 재원을 마련을 해서 설립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느냐, 이게 이제 돈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 공대에 대한 네. 서울에 있는 관료들,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 예. 그다음 보수 언론 이런 분들이 한전 공대를 전라도 대학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전라도. 예. 네. 전남 나주에 대학 하나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한전 공대를 찾아봤더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한전 공대 지역 표노린 586과 영혼 없는 관료 경영진의 합작품이라는 기획 기사를 어떤 신문이 썼는데, 서울에 있는 신문이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전 공대라는 건 네. 대선 앞두고 586들 현 지금 집권 세력의 중심부에 있는 운동권 세력들과 그다음에 그 집권 세력의 중심부에서 그냥 휩쓸려 가는 영혼 없는 관료들, 그다음에 한전 또 뭐 그 이사진들이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이상한 대기다, 이런 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편협된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네. 이 지방을 대하는 태도, 특히 이제 그 영호남에서 호남을 대하는 태도가 뭐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금 그 한전 자체가 한전공대가 왜 이렇게 난항이냐, 아까 이제 그런 어떤 반대 여론도 있는 거지만 아까 돈 문제 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전이 대학 설립, 한전공대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6,21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6,2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전이 지금 이사회를 해가지고 통과시킨 금액을 보면 한 3,956억,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갭이 한 2,250억 정도가 있는데 이 갭 자체를 정부에서 좀 투자를 해달라라는 것이 뭐 전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육부 자체가 좀 이 대학의 신규 대학 설립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어찌됐든 한전공대가 아까 말씀하신 뭐 전라도만 잘 살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면 교육부나 기재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안정적으로 한전 공대를 설립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한전공대 네네. 특별법이 이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사위에 계류됐을 때 그 국가의 국고를 배분하는 기관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재부인데, 그렇죠.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상장사인 한전이 왜 한전공대를 만들려고 그러냐, 니들이라도 좀 적자 없이 잘 운영이 돼야 되지,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전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별로 그 적자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적자는 별로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왜냐하면 한전이 지난 2014년에 보면 5조 7천억 원 흑자예요.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 11조가 흑자고요. 네. 2016년에 12조가 흑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흑자액만 두고 보면 50조가 넘습니다. 그 최근 한 4년간. 네. 적자를 본 거는 고작 지금 2018년, 19년 딱 2년이거든요. 2년의 적자액도 제가 봤을 때 2018년에 2,080억, 그다음에 2019년에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지금 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니다. 한전공대가. 근데 지금 이거를 지나치게 정치권, 일부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전에서 한전공대를 운영하고 제가 봤을 때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는 데는 크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지금 전남도하고 나주시에서 무려 2천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저는 그 돈이면 그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좀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한전의 어떤 적자 부분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한전공대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역에서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제정 문제도 지금 이제 김영록 지사가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기로 했는데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전공대 특별법을 이제 국회에 올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연속성의 부분들, 지속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특별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다면 조금 이걸 민첩하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민첩하게 해야 되지만 네네. 일단 한전공대라는 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국민을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도 납득시켜야 되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대선 공약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최대 과제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전공대가 우리가 지금 그 에너지 혁신을 해야 되는 지금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30년까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르면 현재보다 탄소 배출을 우리가 37%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7번째 국가라서 기후 악당 국가라 그래요. 네.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관세 장벽처럼 수출을 못하게 될 수 있고 수출을 하더라도 네. 페널티를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에너지 혁신의 싱크탱크, 인재 양성의 기관이 한전공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 발전과 에너지 혁신 차원에서 거대한 연구기관과 인력 양성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왜 놔주냐. 한전이 옆에 있고 한전 KPS가 있고 한전 관련 그 기관들이 집적화된 곳이 놔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드는 거죠. 이게 마치 전라도에 있다 공대 하나 준다. 그다음에 586들이 포퓰리즘에서 한전공대를 만든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저열한 술수 전략에서 네. 이걸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지 네. 원활하게 한전공대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감합니다. 한전공대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한전공대가 모델인 게 이제 스탠포드 공대거든요. 네. 스탠포드 공대가 어찌됐든 지금 실리콘밸리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례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기부에서 시작을 해서 부지의 기부에서 시작을 해서 연구기관이 집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또 그 혁신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창의적인 개발들이 일어나고 이런 형태들로 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한전공대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굉장히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어떤 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네.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이 정치권이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정치권이 이 협력을 못하게 어떤 일을 못 벌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정치권의 어떤 이 편협한 사고 좀 반드시 좀 없어져야 되는 구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한전공대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WHO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계속 지구 온난화가 되면 전염병이 지금보다는 4.7% 오른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 문제.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70%, 80% 정도 되거든요. 이 석탄 화력 발전을 이제 사실 폐지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에너지 혁신하고 결부된 거거든요. 네. 에너지 혁신하고 결부된 문제를 해결하는 싱크탱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정공대거든요. 국가 에너지 혁신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는 게 한정공대라는 인식. 이 한정공대에서 에너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코로나가 언제라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두 분 썰록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만나뵐 때는 코로나 이슈 아닌 네. 이 문제가 극복되고 또 지역 현안을 좀 더 밀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